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양극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못난이는 모두 정리하세요. 아니, 내가 작년에 샀는데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여도 그땐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라며. 근데 이제 와서 그건 못난이니까 팔라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부동산 전망이 무엇인가요? 거래 절벽? 대출 완화 여부? 아니면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등 굉장히 많은 소식하고 전망들을 접하시고 계시겠지만,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접했던 건 바로 이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부동산 양극화죠.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이 개념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동산 상승장의 후반부에 이 매가가 싸고 가치가 부족한, 그러면서도 저렴한 부동산마저 모두 상승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원래부터 입지가 좋고 실수요가 탄탄했던 이 똘똘한 한 채만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물론 이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전문가마다 그리고 투자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오를 놈만 오른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최근에 꽤 많이 들은 얘기가 맞죠? 근데 오를 놈만 오른다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누군가는 마음이 편안할 거고 다른 누군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입지가 좋은 똘똘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반대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간 떨어지는 못난이 아파트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못난이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저번 양도세 중과 완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양극화 시대를 맞아서 저마다 유사한 전망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셨던 뷰는 아마 다음 세 가지에 같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이 조정기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못난이는 모두 정리하세요. 두 번째, 1주택자이신 분들 중 본인 집이 못난이에 속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강남 부동산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아파트도 기회가 된다면 파시고 현금을 쟁여두세요. 곧 큰 기회가 올 겁니다. 어떠신가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법한 조언들 아닌가요? 최근에 투자를 접하신 분들, 아니면 부동산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위와 같은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소나기를 굳이 맞을 필요가 있어? 비 올 땐 피해가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과 말이죠.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5분 임장 얘기는 딱히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비교적 최근에 부동산이라는 걸 접하신 여러분들께는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닌 거죠. 아니, 내가 작년에 샀는데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여도 그땐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라며. 근데 이제 와서 그건 못난이니까 팔라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전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변수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면 전망도 당연히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전망을 바꾸는 것과는 별개로 2020년, 2021년 비교적 최근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던 분들에게 못난이는 전부 정리하라는 말은 딱히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저희 5분 임장은 다른 특별한 전망과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냐고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의 본질과 이에 따른 마인드를 설명드릴 수는 있겠죠. 저희라고 앞으로 부동산이 주구장창 조정이나 하락도 없이 상승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방에서도 대구나 세종, 대전 등은 강한 조정을 받고 있죠. 물론 강원도나 전북, 경상도 등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오른 뒤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뜸해진 거래 절벽 상황에서 그동안 올랐었던 어떤 가격의 일부분을 토해내기 마련인 거죠.
이쯤에서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동산의 본질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강남과 강북이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좁혀진 적은 있었나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남 개발에 출발탄을 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벌어진 이후로 강남이 강북보다 싼 적이 있었나요? 강남이 강북보다 일자리, 학군, 인프라가 뒤진 적이 있었던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럼 강남에 항상 뒤쳐졌던 강북의 집값은 오른 적이 없었나요? 강북에 위치한 그 어떤 아파트를 찍어봐도 2000년 대비 안 오른 아파트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강북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덜 오를지언정 강북의 아파트도 항상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갭매혹입니다. 강북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와 가격이 똑같아져야 갭을 메우는 게 아닙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먼저 상승하고 강북의 아파트가 따라 올라가면 이거를 갭을 메운다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일어나면 상대적 못난이들은 모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것처럼 공포로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45억을 넘을 동안 경희궁자이도 20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못난이를 팔아서 상급지를 산다는 이 대응 전략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못난이가 안 팔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에게 실거주 경기도 아파트 5억짜리 하나 있고 그 외에 못난이 아파트가 3채, 근데 각 이게 2억씩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철수는 이번 참에 못난이 아파트 3채를 모두 정리해서 총 2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도 매도해서 합쳐서 총 7억 정도의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 이 못난이 3채를 어떻게 정리하죠? 여러분 혹시 심리 안 좋을 때 아파트 팔아보셨나요? 매수 심리가 죽었을 때는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온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그때 가격을 약간 낮춰서 파는 게 매도의 정석입니다. 근데 못난이 3채를 언제 다 팔죠? 좋아요. 다 좋아서 가격을 크게 낮춰서 1억만 먹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싸게 처분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본인이 사려고 했던 상급지 아파트는 더 달아날 겁니다. 본인이 못난이를 정리하고 가려 했던 수준의 상급지라면 분명히 다른 사람 눈에도 가고 싶은 상급지일 테니까요. 이 부동산 양극화가 오를 놈만 오르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는 상위 부동산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내 못난이는 잘 팔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본인이 만약에 못난이만 들고 있다면, 못난이 위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의 어설픈 대응 전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1, 2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못난이가 상대적 못난이인지 아니면 그냥 태생적 못난이인지는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도 너무나 못난 부동산이라면, 즉 다시 말해서 미래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따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본인이 절대적 못난이가 아니라 상대적 못난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조정이 올 때 담담하게 재상승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신다면 이럴 때 겁먹고 나올 수 있는 못난이 급매물을 후려쳐서 살 수 있는 것도 괜찮죠. 그런 아파트가 지난 몇 년처럼 또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오른 아파트들은 전부 상승이 보장돼 있던 아파트들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올랐던 인천의 못난이 아파트들, 경기도 외곽의 못난이 아파트들 오를 줄 아셨어요? 아니죠. 아파트는 개별 단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 지역이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전문가의 똘똘한 한채 전략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이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 후려쳐서 팔아야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면 그냥 들고 있다가 대세 상승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